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펀딩 프리뷰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이 게임 트라이엄프입니다. 트라이엄프에서 여러분들은 로마 시대의 유력자가 되어서 로마의 영토를 넓혀나가고 바바리안들의 침공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확장된 로마의 영토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영광을 얻은 사람이 로마의 황제에 오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레이먼드 드 마리아 작가님과 발데마르 구미에니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저는 이 게임을 퍼블리셔인 팔랑스로부터 샘플을 제공받아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엄프는 3인에서 5인이 즐길 수 있는 영향력 게임입니다. 게임은 총 3개의 라운드로 구성이 되고요. 한 라운드는 총 7개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팅을 하는 단계인데요. 라운드와 인원수마다 표시되어 있는 대로 적 카드를 꺼내서 세팅하고요. 건물 타일을 랜덤으로 뽑아서 3개의 건물 타일을 준비해 놓고요. 인원수만큼의 법 카드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법 카드를 가져오는데요. 이때부터 5단계 동안 매번 비딩을 진행합니다. 비딩은 이렇게 손에 있는 6장의 카드들 중에서 한 장을 골라서 뒷면으로 내려놨다가 모두가 동시에 공개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각자 카드를 공개하고 나면 가장 숫자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이번 차례의 행동을 합니다. 자, 이때 같은 숫자가 있을 때는요, 여기에 있는 마커의 순서를 참조해서 순서를 결정해요. 그리고 이번 차례 1등으로 행동을 한 사람은 이렇게 순서 마커를 맨 뒤로 보냅니다. 또한 0카드를 낸 사람은 1달란트를 가져가고요. 1카드를 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낸 숫자 카드들을 보고서 추가로 한 장의 카드를 더 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1에다가 새로 추가한 카드의 숫자를 더한 만큼이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드가 모두 공개된 상태에서 건물 카드의 보너스로 1점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인트리게 토큰 2개를 써서 1점을 추가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초록색이 가장 먼저 행동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의 행동을 시작할 텐데요. 1등은 이 행동, 2등은 이 행동, 3등은 이 행동을 하고 그 뒤에 사람들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인트리게 토큰을 하나 가져갑니다. 3인이서 플레이할 때는 세 번째 플레이어도 이 행동을 할 수 없고요. 인트리게 토큰을 가져가야 돼요. 자, 이제 이 행동을 알려드리면요. 법카드 중에 한 장을 공짜로 가져가고요. 이렇게 로마가 지배 중인 도시 중 하나에 자신의 마커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법카드는 대체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요. 잘 활용하면 게임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2등도 원하는 카드를 가져갔다면 이제부터 1등부터 시작해서 법카드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원을 내고 공개되어 있는 법카드를 가져가도 되고 더미에서 뒷면으로 구매해도 됩니다. 이 단계를 마치고 누구도 구매하지 않은 법카드가 공개되어 있다면 이 법카드 위에 1달란트를 올려놓을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건물을 짓는 단계예요.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비딩을 하고요. 1등이 된 사람은 건물 하나 짓고 큐브 하나 놓고 1달란트를 받고 2등은 건물 하나 짓고 큐브 하나 놓고 3등은 큐브 하나만 놓습니다. 건물은 총 7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3개가 공개될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건물을 짓고 싶다 라고 했으면 이 건물을 가지고 와서 해당하는 부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큐브를 왼쪽이나 오른쪽에다가 올려놓을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올려놓으면 건물 토큰을 가져가면서 매 차례마다 한 번씩 이 토큰의 행동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다가 놓으면 매 라운드 끝날 때마다 2점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 라운드 끝날 때 여기에 사람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돼요. 이 단계가 끝날 때 선택되지 않은 건물이 있다면 역시 1달란트를 올려놓습니다. 다음 단계는 전투를 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 1등을 한 사람은 3달란트와 함께 그 전투에서 주사위를 한번 다시 굴릴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그 다음 사람은 2달란트, 그 다음 사람 1달란트, 1달란트씩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요 순서대로 전투 행동을 할 텐데요. 꼴찌인 사람은 전투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전투를 할 때는요, 이렇게 적 부대가 있는 곳으로 침략을 하거나 또는 이 적 부대가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1등이 먼저 자신의 사령관 마커를 놓습니다. 그리고 2등을 한 사람이 자신의 사령관 마커를 놓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곳에 들어가면 내가 사령관 마커를 놓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있는 곳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부관 쪽으로 바꿔서 해야 됩니다. 자, 얘는 이렇게 가고 세 번째 플레이어는 이렇게 이쪽으로 부관 모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전투력을 먼저 파악을 해보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방패가 하나 그려져 있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보라색 군의 방패가 2개 그려져 있습니다. 총 방패가 3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쓰러뜨리려면 공격력이 3 이상이 되어야 돼요. 공격력은 어디서 얻냐면요, 내가 이번 차례에는 패밀리 카드에 쓰여있는 만큼
군인을 가져옵니다. 내가 혹시 건물의 효과로 군인을 데려올 수 있다면 그것까지 사용을 해요. 이렇게 해서 벌써 3개가 되었죠. 하지만 이런 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위쪽에 트랙에 보면은 이렇게 2명의 군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로마 영토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건데요. 군인을 사오는 방법이 있어요. 비용은 여기에 그려져 있는 방패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하나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1달란트가 필요하고요. 이 친구 하나를 더 데려오려면 1달란트가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혹시 다른 곳에 군인이 있다면 이 친구를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데려오는데도 역시 비용이 필요한데요. 한 칸 움직일 때마다 1달란트씩이 들어요.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하나, 둘 움직였으니까 2달란트가 들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인들을 다 동원했다면 전투 주사위를 굴립니다. 2개를 동시에 굴리는데요. 한쪽에는 방패들이 그려져 있고 한쪽에는 투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굴려서 나온 투구 개수만큼 내 공격력을 더하고 방패 개수만큼 상대의 공격력을 더합니다. 그래서 그 합이 내가 같거나 크면 내가 이기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3대4가 되어서 내가 지는 거였지만 첫 번째 플레이어는 주사위를 다시 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다시 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사위에 나온 개수만큼 이 친구들을 올려주고요. 전투에서 이겼다면 상대방의 공격력 개수만큼 우리 병사들을 다 제거합니다. 4 공격력이었기 때문에 이 4개를 제거했고요. 그리고 이번 전투에 참여한 병사는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이 병사는 다른 데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적은 한 단계 다음 땅으로 밀려나고요. 이곳에는 로마 표식을 둡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승리한 사람은 보상을 얻는데요. 우선 이곳에 큐브 2개를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큰 숫자에 있는 만큼의 점수를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1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이겼을 때 부관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큐브를 하나 놓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령관은 자기가 받는 1달란트를 자기가 받지 않고 부관에게 넘겨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넘겨주고 나면 사령관은 넘겨준 달란트만큼 점수로 환산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를 넘겨줬다면 1점을 더 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바바리아 지도자 카드는 승리한 사령관이 가져갑니다. 만약 전투에서 패배했다면 자신의 사령관 마커를 가져가고요. 여기에 있던 적군이 이쪽으로 쳐들어옵니다. 만약 이곳에 방어하는 부대가 있었다면 그 부대와 전투를 치르겠지만 그런 부대가 없었다면 여기를 먹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곳은 바바리안에게 먹힌 땅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바리안이 로마까지 뚫고 들어갔다면 그 즉시 모두의 패배로 게임이 끝납니다. 자, 다음 단계는 1등만 행동을 할 수 있는데요. 자, 1등이 된 사람은 게임판에서 원하는 사람의 큐브를 치워버리고요. 자신의 큐브를 원하는 곳에 하나 둡니다. 이렇게 큐브가 치워진 사람은 인트리기 마커를 하나 얻는데요. 1등이 아닌 모든 사람은 인트리기 마커를 하나씩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트리기 마커를 2개 받게 될 거예요. 다음 단계에서는 게임판에 추가로 큐브를 놓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1등은 아무 곳에나, 그러니까 건물에다가도 큐브를 놓을 수가 있고요. 2등과 3등은 건물에는 놓을 수 없고 로마가 통치 중인 땅에다가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례에 내가 낸 카드의 숫자만큼 인구를 전진시켜야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인구 트랙의 숫자만큼 전진합니다. 다음 단계는 세금을 내고 점수를 받는 단계인데요. 먼저 건물에 큐브를 놓은 사람은 1라운드 때는 큐브당 1달란트, 2라운드 때는 큐브당 2달란트, 3라운드 때는 큐브당 3달란트를 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달란트씩을 내야 되겠죠. 만약에 이 돈을 낼 수 없다 라고 하면은 그 자신의 큐브를 치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인구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자, 요 줄에 있는 사람들은 2달란트, 요 줄에 있는 사람들은 1달란트를 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만큼 마커를 뒤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점수를 받는데요. 건물에 있는 점수 칸에 큐브가 놓여 있다면 2점씩 받고요. 로마가 지배하는 각 구역마다 가장 큐브가 많은 사람은 가장 높은 점수를, 그 다음으로 큐브가 많은 사람은 그 다음 높은 점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동점일 경우에는 모두가 같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3라운드까지 마치면 게임이 끝나고요.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의 난이도는요, 게이머스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게임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게이머분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규칙보다도 핸드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을 얼마나 먹을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딱 3번의 라운드 동안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게임의 전략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카드로 배팅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노리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파악하면서 게임을 해야 해요. 법카드와 건물카드의 보너스를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향력 요소에서 상호작용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게임의 테마성은 꽤 높은 편입니다. 게임에서 점수를 높게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과 실제로 내가 그 상황에 닥쳤을 때 하게 될 행동들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당시에 로마가 이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로마가 확장의 감에 따라서 그 국력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받은 게임은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컴포넌트의 질을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포넌트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보내준 것으로 보았을 때 실제 게임의 컴포넌트도 굉장히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 게임의 리플레이성은 그렇게 낮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게임은 리플레이성을 높이기 위해서 게임마다 변화를 주는 장치를 했다던가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대신에 상호작용이 굉장히 치열하고 내가 한 작은 행동으로 인해 전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게임이 끝났을 때 이렇게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다시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지금까지 트라이언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생기셨다면 펀딩 페이지를 방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펀딩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이트 플래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레이트 플래지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괜찮으셨다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게임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보라돌이 여러분, 안녕!